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67회차 6월 9일 금요일 VNL 네이션스 리그 남자부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경기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 세르비아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맞대결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폴란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폴란드는 지난 경기에서 이란을 상대로 2세트를 모두 내어준 뒤 리버스 스윕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경기였는데 마냥 경기 결과만 봐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첫 경기였던 프랑스전과는 달리 이날은 또 다른 선발을 들고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번 대회 1주차에 온전한 전력으로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 경기력 기복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여하튼 어쨌거나 강팀다운 면모를 드러냈고 1주차 두 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로테이션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또 한번 로테이션을 돌리게 된다면 어제보다 힘있는 라인업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원정팀 불가리아입니다. 자, 중국에 석패했던 불가리아가 슬로베니아를 셧아웃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중국전과 달리 세터는 게오르기 세가노프가 투입됐는데 꽤나 괜찮은 활약을 선보였고, 알렉산드르 니콜로프도 이날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첫 경기에서 부진했던 마틴 아타나소프가 반등도 했고요. 여기에 클레멘체불, 티네오나트 등 슬로베니아 주요 자원들의 부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3대0으로 깔끔한 승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어제 경기를 치렀고 오늘 연전을 치르는 일정이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물리적인 휴식 시간이 길었던 쪽은 불가리아다. 하지만 심리적인 휴식은 좀 더 길 것으로 보이는 쪽은 폴란드다. 왜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1주차를 소화 중이고, 즉 객관적인 전력 우위에 폴란드가 체력적으로도 크게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 첫 번째 경기인데요. 결국 이 경기는 불가리아가 세트를 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데, 이번 경기는 불가리아가 한 세트도 따내기 힘겨울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게오르기 세가노프의 투입 효과도 봤고 아타나소프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하지만 꾸준함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전히 불가리아는 사실상 알렉산다르 티콜로프의 팀이다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 하나를 제어하지 못할 수준의 팀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폴란드 쪽의 승리, 그리고 폴란드의 마이너스 2.5 핸디캡 승리, 거기에 159.5 언더 쪽 접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핵심을 말하자면은 이번 경기는 결국 불가리아가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손쉽게 아이고 손쉽게 패배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라고 적고, 폴란드 승에 폴란드 마이너스 2.5 세트 핸디 승, 그리고 뭐 저득점 쪽 접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66회차 592.70배당 고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일본과 세르비아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이란의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키 이시카와가
20득점으로 팀을 잘 이끌었고, 유진 이시다도 제 몫을 다했다. 자, 그리고 1주차부터 정예를 소집한 만큼 조직력도 준수했고 특유의 빠르고 화려한 스타일도 느낄 수 있었던 일본입니다. 다만 두 가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아쉬움도 남았다. 첫 번째는 타카하시, 이시카와 모두 리시브가 엄청나게 좋다고 보기는 힘든 경기였다. 그리고 둘째는 마사토 카이가 꽤 괜찮은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란을 상대로는 그런 모습을 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쉬운 두 가지 중 두 번째인데요. 자, 이란을 상대로도 그런 모습이 없었고 이런 경우라면 대표팀 주축을 밀어낼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게 분명합니다. 다음은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중국의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루브리치가 득점을 견인했고 쿠준치치는 공수에서 균형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페타르 크르스마스노비치치 그리고 알렉산드르 네델코비치의 중앙 활약이 준수했고 첫 경기여 이날도 토도로비치의 토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경기에서 좋지 않았던 파블 페리치가 이날은 휴식을 취했고요. 객관적인 기력을 감안했을 때 오늘 출전하게 된다면 팀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느껴졌고, 여튼 1주차에 이보비치, 포드라스찬인 등 주요 선수들이 상당수를 빠지면서 전력 약화를 피하진 못하고 있지만 배구 강국이라는 세르비아가 명성에 누가 될 만큼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주축이 상당수 빠지면서 전력이 약화되긴 했어도 여전히 강한 세르비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짓자면 세르비아는 주요 선수가 배제된 채로 1주차를 소화했고 휴식 없이 3일째 경기를 치른다. 이와 달리 일본은 풀전력으로 1주차를 치렀고요. 자신들의 강점을 드러내는 모습이 잘 보였습니다. 거기에 홈이라는 어드밴티지도 있다. 일본이 있고요. 즉 전반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쪽은 당연 일본이다. 다만 세르비아가 힘을 못 쓸 것 같지는 않고 지난 경기에서 쉬었던 페리치가 오늘 투입되어서 평균치만 해준다면 충분히 일본을 상대로도 위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축 상당수가 빠져 있다고 해도 일본이 우습게 볼 로스터는 아니고 중앙의 힘만큼은 아직 일본이 세르비아를 넘어서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일본의 일반적인 승리는 가능하지만 일본 마이너스 2.5 세트 핸디 패를 추천드리고 183.5 오버까지. 중요 포인트는 세르비아가 비록 주축들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두 경기 분석 마치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